여러분, 가까운 사람과 사는 일이 언제부터 이렇게 버겁게 느껴지셨습니까? 같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순간이 늘어나고 있지 않으십니까? 말을 꺼내면 다툼이 되고 침묵하면 거리만 쌓이지 않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편안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같이 살아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외로운 묘한 감정이 마음에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살다 보면 누군가와 함께 사는 일이 반드시 행복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느끼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특히 오랜 관계일수록 기대와 실망이 겹치면서 마음의 피로가 더 크게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70대 남성은 은퇴 후 아내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작은 말다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각자 바쁜 생활 속에서 거리가 유지되었는데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갈등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는 대화를 시도할수록 감정이 상하고 결국 말을 줄이게 되었으며 집안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휴식이 되지 않는 느낌이 쌓이며 혼자 있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부산에 사는 60대 여성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와 함께 살면서 생활 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에도 의견이 부딪히고 서로 배려한다고 했지만 마음의 불편이 계속 남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긴장이 풀리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자 차라리 혼자 사는 편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같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그 관계가 휴식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밀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마음의 긴장이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차이와 갈등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마음의 피로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이 있어도 혼자 사는 편이 마음이 더 편안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긴장보다 혼자의 고요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시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계속 부딪히는 관계 속에 있는 것보다 혼자의 균형이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고 볶고 싸우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을 지키려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의 삶에도 외로움은 존재하지만 갈등의 긴장 속에 있는 외로움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혼자의 외로움은 조용하지만 갈등 속의 외로움은 마음을 더 크게 소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함께 있으면서 지치는 삶보다 혼자 있으면서 안정되는 삶이 더 낫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피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이 점에 대한 것입니다. 외로워도 혼자 사는 편이 낫다고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 속에서 알게 된 마음의 근거를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외로워도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느껴지는 첫 번째 이유는 갈등이 반복되는 관계 속에서 마음의 긴장이 지속되는 상태가 삶의 에너지를 크게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기대가 크고 감정이 깊기 때문에 작은 충돌도 마음에 오래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계속 부딪히는 관계는 휴식이 아니라 긴장의 연속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편안하지 않다면 관계가 안정이 아니라 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인천에 사는 70대 남성은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뒤 사소한 생활 방식의 차이가 자주 부딪혔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과 생활 리듬, 집안 정리 방식 같은 작은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충돌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화를 통해 맞추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갈등이 되풀이되었고 감정이 점점 쌓였다고 합니다. 그는 집 안에서 쉬고 있는데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느낌이 계속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는 상태가 반복되자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갈등이 없고 감정이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된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고 말했는데 외로움보다 갈등의 피로가 더 크게 사람을 지치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관계라면 혼자의 고요가 더 낮게 느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전에서 사는 60대 여성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자녀 가족과 함께 살면서 생활 습관의 차이로 갈등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청소 방식이나 생활 시간 같은 사소한 문제도 서로의 기준이 달라 쉽게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늘 조심하고 신경 쓰는 상태가 계속되어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살지만 긴장이 풀리지 않는 생활이 반복되자 혼자 있는 시간이 그리워졌다고 합니다. 결국 분가하여 혼자 살기 시작한 뒤 마음의 긴장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갈등이 사라진 공간에서 생활하자 마음이 조용해지고 일상의 피로도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소모되는 느낌은 훨씬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있어도 갈등 없는 상태가 더 안정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갈등 속에 있는 관계는 사람의 마음 에너지를 계속 소모시키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잦을수록 긴장이 유지되고 그 긴장은 심리적 피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관계는 휴식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상태는 갈등이 없기 때문에 감정 소모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혼자의 삶에도 외로움은 존재하지만 갈등이 없는 외로움은 긴장이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긴장이 없는 상태는 마음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관계 속의 긴장보다 혼자의 고요가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은 관계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갈등 피로를 경험한 뒤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관계의 갈등이 반복될수록 마음 에너지가 크게 소모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있어도 마음이 편한 상태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결국 첫 번째 이유는 갈등이 반복되는 관계보다 혼자의 고요가 마음의 긴장을 줄이고 심리적 에너지를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관계 속에 있기보다 혼자 사는 삶이 더 낫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모를 줄이고 안정 상태를 지키려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있어도
혼자 사는 편이 낫다고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입니다. 외로워도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느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생활의 주도권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마음의 안정과 자존감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리듬과 선택이 존중되는 환경에서 심리적 편안함과 자율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함께 사는 관계에서는 생활 방식과 시간 사용을 서로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생활 리듬이 굳어지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0대 여성은 자녀 가족과 함께 살면서 생활 시간의 차이로 늘 조심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과 취침 시간, 집안 사용 방식이 달라 자신의 생활을 자유롭게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녀는 집안에서조차 눈치를 보며 생활하는 느낌이 계속 이어졌고 마음이 점점 위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자 자존감도 낮아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혼자 살기 시작한 뒤 생활의 리듬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마음이 크게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식사와 휴식과 활동을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안정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때 알았다고 말했는데 혼자의 삶은 외로움보다 자유가 더 크게 느껴지는 상태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생활이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대구에 사는 60대 남성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형제와 함께 살며 생활 방식의 차이로 불편을 느꼈다고 합니다. 청결 기준과 생활 습관이 달라 사소한 문제도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집에서도 자신의 공간이 완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 늘 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자 집이 휴식 공간이 아니라 긴장 공간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뒤 자신의 방식대로 생활할 수 있게 되면서 마음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공간을 스스로 유지하는 감각이 안정감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생활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상태는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과 자기 존중감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리듬대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은 마음의 긴장을 낮추고 편안함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 방식이 계속 충돌하는 관계 속에서는 자율감이 줄어들고 심리적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생활 패턴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충돌의 피로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함께 사는 관계보다 혼자의 생활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자의 삶은 외로움이 있어도 생활의 주도권이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활의 주도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마음의 균형과 자존감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감각은 삶의 안정감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계속 맞추며 살아가는 것보다 혼자 살며 자신의 리듬을 지키는 삶이 더 낫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은 이기심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결국 두 번째 이유는 혼자 사는 삶이 생활의 주도권을 유지하게 하여 마음의 안정과 자존감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있어도 스스로의 삶을 유지하는 상태가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워도 혼자 사는 편이 낫다고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입니다. 외로워도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느껴지는 세 번째 이유는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감정 소모가 줄어들 때 마음의 평온과 자기 회복의 시간이 더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타인과 가까이 있을수록 감정의 교류가 많아지고 그만큼 심리적 에너지의 사용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갈등과 서운함이 반복되는 관계에서는 감정이 계속 흔들리며 마음이 쉬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의 긴장이 지속되면 몸의 피로와 마음의 소모가 함께 누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70대 여성은 오랜 기간 배우자와 생활하며 사소한 감정 다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큰 갈등은 아니었지만 서운함과 언쟁이 자주 이어지며 마음이 늘 피곤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집안에서조차 감정이 편안히 내려앉는 시간이 적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순간에야 마음이 조용해지는 느낌이 들어 그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배우자와 떨어져 혼자 생활하기 시작한 뒤 감정의 소모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와 부딪히는 일이 없자 마음의 잔잔함이 유지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외로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덜 흔들리는 상태가 더 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이 소모되지 않는 생활이 오히려 안정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울산에 사는 60대 남성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가족과 함께 살며 사소한 감정 갈등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생활 속 작은 오해와 말다툼이 반복되자 마음의 피로가 점점 커졌다고 합니다. 그는 집에서도 감정이 편히 쉬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지내기 시작한 뒤 마음이 조용해지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생활이 이어지자 몸의 긴장도 함께 줄어드는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알았다고 말했는데 혼자의 시간은 감정이 회복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처럼 관계 속 감정 교류는 따뜻함을 주기도 하지만 반복될 경우 심리적 소모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갈등이 잦은 관계에서는 감정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감정 소모가 계속되면 마음의 안정 상태가 유지되기 어려워지고 심리적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반대로 혼자의 생활은 감정 교류가 적어 마음의 회복 시간이 확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마음의 잔잔함이 유지되고 심리적 안정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관계 속의 따뜻함보다 혼자의 고요가 더 필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어도 감정이 덜 소모되는 상태는 심리적 회복을 돕는 환경이 됩니다. 마음이 조용히 유지되는 시간은 삶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감정 소모 속에 있는 관계보다 혼자 사는 삶이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은 사람을 피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정 회복을 원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감정이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이어지는 관계 속에 있기보다 혼자의 안정된 시간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세 번째 이유는 혼자의 삶이 감정 소모를 줄이고 마음의 회복과 평온을 유지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있어도 감정이 안정되는 상태가 더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단절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워도 혼자 사는 편이 낫다고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외로워도 혼자 사는 편이 낫다고 느껴지는 이유를 함께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갈등이 반복되는 관계 속에서 마음의 긴장이 계속되는 상태가 얼마나 큰 피로가 되는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생활의 주도권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음의 안정과 자존감을 지켜준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감정 소모가 줄어드는 혼자의 시간이 심리적 회복을 돕는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함께 있으면서 지치는 삶보다 혼자 있으면서 편안한 삶이 더 낫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은 관계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방향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전혀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으며 함께 살아도 외로움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외로움의 유무보다 마음이 얼마나 안정되는 상태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는 관계 속에 있는 외로움은 마음을 더 크게 소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혼자의 고요 속 외로움은 감정이 덜 흔들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관계의 밀도보다 마음의 평온을 선택하는 방향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단절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지키려는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관계 속에서 마음이 지치고 갈등이 반복되어 혼자 있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이상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삶의 피로를 줄이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에도 외로움은 있지만 그 속에는 스스로의 리듬과 감정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마음이 쉬고 회복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외로워도 혼자 사는 삶이 더 낫게 느껴지는 시기가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잘못된 선택으로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관계 속에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균형 속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유지될 때 마음의 안정도 함께 유지됩니다. 외로워도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는 마음 역시 삶을 지키려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평온을 준다면 그것 또한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의 형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관계와 혼자의 삶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께 작은 이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외로워도 혼자 사는 편이 낫다고 느껴지는 마음도 충분히 괜찮은 마음입니다.